오늘은 화인들이 동남아에서 상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해외에 가서 사는 사람을 화인이라고 통칭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교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교와 화인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는 그 화인을 부를 때 통틀어 화인이라고 부르는데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해외에서 살더라도 중국말을 쓰고 중국의 풍습을 지키고 중국이 항상 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국의 문화나 풍습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서양 사람처럼 영어를 쓰고 또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 서양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중국인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틀어 화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화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략 한 2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명 정도가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 마레이시아에서는 2,500만 명의 인구 중에 600만 명이 화인이라고 그러고요. 태국에서는 6,500만 인구 중에 약 900만 명이 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300여만 명의 인구 중에서 74%가 화인이라고 하고요. 필리핀은 9천만 인구 중에 약 100만 명의 그 화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로는 1%밖에 안 되는데 실제 혈통과 관계 있는 것은 인구 대비 20%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인들은 대체로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청나라 말기, 혼란기에 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명나라 때 그 정화가 6번 동안 이 배로 해외를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닐 때 그때에 갔던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게 대략 한 500년 정도 동남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역사는 대략 한 500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면서 중국인들은 상제에 밝아가지고 인구 비율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그 현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같은 것이 있게 되고 또 어떤 때 정변이 있을 때는 그 화인들이 그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입기도 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세가 안정되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다시 상권을 잡게 된다고 그래요. 이런 그 화인들이 과연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이 화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서부 열강들에 의해서 그 자기의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그 항일전쟁 때는 많은 군자금을 모아서 그 조국에 줌으로써 그 항일투쟁에 함께 동참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서양 사람들은 그 투자하는 거,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주저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다들 주저하고 있는데 화인들은 거금을 본국에 투자를 해서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화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게 되는 그 이면에는 중국의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국 사람들의 상제는 어느 정도냐? 중국인들의 상제는 이스라엘과 비교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에 가보면 모든 생활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것과 관계가 매우 깊다. 예를 들면 명절 때 대련이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근데 대련을 보면은 그 문에다가 복복자를 붙입니다. 이제 복을 주시라고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서 복을 비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팔자를 좋아합니다. 이 팔자는 화차이하고 빠하고 이 비슷하다. 8이라는 숫자하고 화차이하고 해음으로 비슷하니까 이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번호 같은 경우도 8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돈벌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사원이라든지 절에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도 반드시 가족의 안녕과 돈을 버는 거를 이렇게 기원을 한다. 또한 청명절 같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묘에 가서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은 저승에 가서 우리 조상님들이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종이돈을 태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정책도 보면은 중국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특수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제도는 특수사회주의다. 그게 뭐냐면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특수사회주의다. 그래서 경제제일주의라든지 경제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 다만 정치는 사회주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에서 상권을 잡고 있다고 하는 화인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